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영웅돼지의 죽음입니다. 네. 아니, 돼지한테 영웅이란 칭호가 붙었어요? 지난 2008년에 중국에서 쓰촨 대지진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 아주 극적으로 구조된 돼지 얘기입니다. 무려 지진 발생 36일 동안 매몰돼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돼서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36일 동안 매몰돼 있으면서 원래는 이 돼지가 150kg 정도 됐던 몸무게를 갖고 있었는데 50kg으로 줄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구조가 됐었습니다. 100kg이 빠졌는데 살았다고요? 네. 영웅이란 칭호 받을 만하네요. 그런데 그 영웅 돼지가 죽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쓰촨 대지진을 이겨내기는 했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겠죠. 네. 이 영웅 돼지는 지난 16일 태어난 지 14년 만에 자연사했는데요. 돼지는 자연 상태에서 평균 수명 10년에서 15년을 산다고 하니까 천수를 누린 셈입니다. 천수를 누린 거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네. 당시에 이 영웅 돼지의 구조에 대한 중국 국민의 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돼지는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지엔창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는데 돼지를 뜻하는 주와 굳건하다는 뜻의 찌엔, 강하다는 뜻의 창을 합친 이름입니다. 구출 이후에는 이 전문 사육사의 돌봄을 받았고요. 한약재까지 먹이로 줘서 몸무게가 400kg까지 늘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출 당시에는 50kg까지 줄었던 걸 생각하면 몸이 8배까지 늘어서 진짜 이 돼지가 된 셈이죠. 쓰촨 대지진이라는 고난을 상징했던 영웅 돼지의 죽음에 중국인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찌지 않았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찬장 뒤진 코끼리. 이 영상 화제더라고요. 네, 이 태국 남부 가정집에서 발생한 일인데 생각만 해도 좀 황당한 일이죠. 네. 영상 보시는 것처럼요. 거대한 코끼리가 가정집 부엌 벽을 부수고는 천장처럼 보이는 선반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먹을 걸 찾으려는 것 같은데 음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를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다행히 코끼리가 이 집주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많은 벽 중에서 딱 부엌이 있는 곳에 벽을 뚫은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가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을 이렇게 찾아와서 뚫었죠? 이 태국 남부 시골 마을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주택도 코끼리가 침범해서 훼손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태국 정부로부터 5만 바트, 우리 돈 약 180만 원을 배상받기도 했답니다. 네. 집주인은 해당 코끼리가 평소에도 먹이를 찾아서 자신의 집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몇 차례 봤기 때문에 낯이 익었다고 했는데 이 농지 개발이 확대되니까 코끼리 서식지가 줄어든 게 코끼리를 민가로 이렇게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무조건 코끼리 탓만 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340g 미숙아의 기적. 기적이라고 하니까 훈훈한 얘기인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태어날 때 몸무게가 340g에 불과해서 이 아이의 생존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 미숙아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0%의 기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평균 몸무게가 3.2kg이라고 하는데 340g은 그러니까 평균 신생아의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네. 이 아이는 생존에 성공한 가장 미숙한 신생아 사례로 기네스 기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잔치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임신 기간이 원래 10달이잖아요. 네. 그럼 이 미숙아는 얼마나 일찍 태어난 겁니까? 이 아이는 예정일보다 130일이나 빠른 21주 2일째 세상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임신한 지 채 6달도 안 돼서 태어난 거죠. 그러네요. 생존을 위해서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에야 퇴원했고 최근에 돌을 맞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조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나는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이 그야말로 자태를 위용을 뽐낸 겁니까? 그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 미국 해군이 플로리다주 해안에서 실시한 충격 검사 영상이 화제입니다. 항공모함 인근 수중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에 폭발에 따른 충격 정도를 점검하는 실험인데요. 네. 리터 규모 3.8의 폭발이 항공모함 바로 앞에서 있었는데 10만 톤급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은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쯤 되면
나는 정말 항공모함이다라고 자부할 만한 정도가 되겠죠. 충격 검사가 꽤 오랜만에 실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저런 걸 하는 겁니까?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상대로 충격 검사를 벌인 게 지난 1987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남진국해에서 중국과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떼어놓고 이번 실험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미 해군은 이번 실험을 통해서 기뢰나 어뢰 또 대함 미사일에 타격을 입었을 경우에 항공모함 내에 있는 컴퓨터와 원자로 각종 센서의 내구도를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중국 보라고 실험을 했다라고 해도 뭐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광재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